자, 총괄평가 4단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시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시장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배웠었죠. 기억을 다시 떠올려서. 자, 시장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만 이루어진다. 사실이 아니죠. 자, 재화와 서비스는 어쨌든 생산물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 시장에는 이런 생산물을 거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들도 거래가 됐었죠. 자, 토지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자본과 같은 이런 생산 요소들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자, 2번 니은 상품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간의 거래 활동 자체를 의미한다. 그렇죠. 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특정한 장소가 있어야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시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 디귿. 시장이 형성되면서 거래 상대방을 찾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늘어났다? 아니죠. 반대죠. 오히려 비용과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리을. 거래되는 상품 종류에 따라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시장은 크게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자, 시장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골라보래요. 자, 그런데 자, 백화점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자, 이런 데는 모두 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생산물 시장이에요. 그쵸? 그런데 4번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물론 생산물이 거래가 되는 생산물 시장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만 다른 하나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3번 문제가 약간 자, 일단 같이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백화점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생산물 시장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도 생산물을 판매하는 거는 맞아요. 마찬가지이지만 얘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차이겠죠. 자, 가는 거래하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맞죠? 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모습이다. 맞죠? 자, 주식시장, 외환시장은 나와 같은 유형의 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게 사실 문제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얘가 애매합니다. 자, 왜냐? 자, 주식시장이라든지 외환시장이라든지 자, 이런 거는 물 자체가 아니라 생산 요소를 거래하는 생산 요소 시장에 해당을 해요. 그쵸? 주식 시장은 말 그대로 주식을 사고 파는 거, 자본을 사고 파는 거, 외환도 마찬가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나는 인터넷 쇼핑몰이 물론 온라인으로 전자상거래이긴 하지만 생산물이 거래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답안에는 얘도 맞는 걸로 정답으로 나오긴 하지만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문제도 3번 선택지도 완전한 정답이라고 보기엔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구체적인 장소가 없어서 이거를 뭐 옳다라고 한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생산물 시장이냐 생산 요소 시장이냐로 놓고 보면은 사실 3번도 이제 옳은 설명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합니다. 자, 그리고 4번 가는 생산물 시장 나는 생산 요소 시장에 해당한다. 자, 이게 틀린 거죠. 자, 나도 생산 요소 시장이 아니에요. 생산물 시장이에요. 우리 인터넷 쇼핑몰로 우리 물건 사잖아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사는 그 물건 똑같이 온라인으로 사는 것 뿐이잖아요. 다만 얘는 온라인으로 사는 거고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재래시장은 오프라인에서 사는 거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생산물 시장인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3번도 선생님이 보기엔 얘도 옳지 않습니다. 얘도 틀린 선택지 같아요. 자, 그리고 가나에서는
모두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자, 요거는 맞죠?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3번 문제는 약간 조금 애매하다. 자, 그리고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격과 수요량은 일반적으로 음의 관계에 있다. 자, 맞죠? 우리 수요 그래프, 수요 곡선 그렸던 거 기억나요? 자, X축은 거래량, 수요량, 그리고 Y축은 가격이라고 했을 때 가격이 높으면 수요량은 적고 가격이 높을 때는 거래량이 적고 가격이 낮으면 거래량은 많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래프.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졌었죠. 기억나죠? 자, 이게 수요 곡선이었어요. 우리 배웠던 수요 곡선.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를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맞고. 자,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맞죠? 수요자는 일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하려고 한다. 맞죠? 수요는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이다. 맞습니다. 자, 최대한 높은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가 구매하려고 한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자, 수요자 입장에서는 비용은 최소로 그리고 내가 느낄 수 있는 편익 효용 가치는 최대로 하고자 하는 게 수요자의 입장인 거지.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고 싶은 거는 공급자 입장인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5번.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공급 곡선 기억나죠? 자, 얘는 가격하고 공급량 이렇게 있을 때에 이렇게 가격이 높으면 공급량도 많고 가격이 낮을 땐 공급량도 낮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 얘가 공급 곡선이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얘는 가격하고 공급량 간에는 비례 관계, 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공급 법칙이었었죠. 자, 공급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아니에요. 반대. 자, 공급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공급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나요? 그렇지 않죠. 반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 그렇죠. 요거지.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량도 같이 증가한다. 서로 양의 관계. 자, 이게 바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 이게 바로 공급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가격과 공급량 간에는 양의 관계라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요거 두 개도 틀려요. 자, 6번. 자, 요 6번 문제를 잘 보세요. 요 그래프 잘 보세요. 자, 먼저 이 그래프, 이 곡선은 뭐예요? 반비례.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래프니까 얘는 수요 곡선이겠네요. 나는 우상향하는 그래프이니까 얘는 공급 곡선이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이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 간의 음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맞죠? 자, 수요 곡선을 통해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자, 공급 곡선은 공급 법칙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죠? 자, 공급 곡선을 통해서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의 만족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공급 곡선은 공급자 입장에서 나타낸 거잖아요. 소비자의 만족감이 아니에요. 공급자,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자가 뭐 공급을 줄인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틀려요. 답이 4번이에요. 가는 수요 곡선, 나는 공급 곡선이다. 그렇죠. 자, 이 6번 문제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표에 보면 아이스크림이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자, 우리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했었죠? 자, Y축은 항상 가격, 그리고 X축은 거래량이라고 했을 때,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그렸을 때 딱 한 지점에서 만났었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한 지점에서 만나는 요 지점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균형, 거래량, 그리고 여기서 형성되는 거래량이 균형,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도 좀 이거 잘못 나왔어. 이거 수요량 이렇게 나왔는데 수요량이 아니라 공급량이죠. 자, 그러면 자, 결국에 여기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형성이 되려면 자, 결국 어떤 지점인 거죠? 공급과 수요량과 공급량이 만나는 한 지점에서 만나는 그곳이 바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형성되는 곳인 거죠. 자, 그러면 어딜까요? 그렇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1,000원일 때 가격이 1,000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200개. 3번.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8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500원일 경우에 자, 500원일 경우에 자, 500원일 경우라고 하면 자, 가격이 500원이에요. 그럼 수요는 300인데 공급은 1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 수요가 200만큼 부족한 거죠. 그럼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얼만큼? 200개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배웠던 거 기억나요? 자, 이게 공급이고 얘가 수요 곡선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만약에 이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요만큼의 뭐가 생기는 거야? 초과 공급. 그 다음에 이 균형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됐어요. 시장 가격이 형성됐어요. 시장 가격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 균형 가격이 시장 가격인데 요거보다 더 낮게 가격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만큼 뭐가 발생하는 거였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500원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균형 시장 가격보다 500원의 가격이 더 낮게 책정이 된 거니까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럴 경우 시장에서 나타나게 될 현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아질 거다? 반대지. 수요량이 많아지는 거지. 200개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공급자들은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낮추려고 할 것이다? 아니죠. 가격을 올리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공급자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렇지 않죠. 수요는 뭐가 초과한 거야? 초과는 뭐가 초과한 거야?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초과한 거지. 그럼 누구끼리 경쟁하는 거야? 수요자들끼리 경쟁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수요자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아이스크림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자,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자,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아까 방금 요거 그림 그려본 거 요거지. 자, 여기 윗부분 여기가 바로 초과 공급인 거고요. 요 밑에 요 부분이 초과 수요에 해당하는 거죠. 자, 초과 수요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이다. 그쵸? 초과 공급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이다. 그쵸? 자,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자 간 경쟁이 발생해서 가격이 상승한다. 그렇죠.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가 없는 상태가 될 때 시장은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 그렇죠. 바로 요걸 말하는 거죠. 여기 균형점.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한 지점, 여기서 균형을 이루었을 때 그때는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않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답은 5번이겠네. 자,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낮은 가격 때문에 상품이 팔리지 않아 가격이 상승한다. 자, 초과 공급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낮은 건가요? 아니죠. 반대로 가격이 지금 너무 높은 상태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지금 균형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이 팔리지 않겠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게 될까요? 아니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자, 요거 어렵지 않죠? 자, 10번으로 와볼게요. 자,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자, 수요의 변화를 시키는 요인. 자, 가격이 변화되는 것은 수요량, 공급량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면 자, 가격 외에 여러 요인들이 있었어요. 자, 그 요인들은 수요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공급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이거 조금 헷갈리는데 이거 좀 알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가격 자체가 변화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이 내에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치? 그래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면 가격 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변화된다면 자,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됐었죠?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이동했었던 거. 이렇게 이동했었던 거 기억나요? 자, 이게 그래프 자체가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냐? 소득의 변화. 맞죠? 자,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수요도 증가. 소득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수요도 감소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생산 기술의 변화. 이거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얘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 자,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대 변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미래에 어떤 새로운 신제품이 조만간 출시된대 라고 하면 사람들의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지금 당장 나와 있는 상품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소비자의 기대 심리도 소위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자, 요거는 생산 요소, 이거 마찬가지. 이것도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었죠. 그래서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기업과 디귿으로 묶여있는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삼겹살을 먹을 때에는 상추를 같이 먹어줘야죠. 그쵸? 우리 상추 없는 삼겹살은 맛이 없습니다. 반드시 삼겹살을 먹을 때는 상추와 같이 먹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짝꿍 관계에 있는 애. 자, 삼겹살 하나의 소비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의 소비도 같이 증가하는 거. 이런 관계에 있는 아이. 자, 기억과 니은 같은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 이런 관계에 있는 재화를 뭐라고 했었죠? 이런 관계를 서로 보완제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자, 그리고 자, 삼계탕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삼겹살 대신에 닭고기를 찾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자,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던지 닭고기를 먹던지 자, 둘 중에 하나만 먹게 돼. 그렇게 만약에 삼겹살이 가격이 너무 비싸면 대신 닭고기를 사 먹으면 되고, 그다음에 닭고기가 너무 가격이 비싸졌어.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신 돼지고기를 사 먹으면 되고, 이렇게 서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애, 기업과 디귿 같은 관계, 이런 거를 대체제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이렇게 보완제, 대체제와 같은 이런 관련 상품의 가격 변화도 수요나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됐었습니다. 자, 니은은 기역의 보완제이다. 맞죠? 디귿은 기역의 대체제이다. 맞죠? 자, 기업과 니은은 경쟁 관계에 있는 재화예요? 아니죠. 경쟁 관계에 있다라는 거는 대체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과 니은처럼 보완제 관계에 있는 애들은 말 그대로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는 거지. 같이 세트로 가는 거예요. 얘네는 짝꿍이라서 항상 한 세트로 가는 애들. 이런 게 보완제인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 당연히 보완제 하나의 가격이 상승하면 같이 가야 되는 이 같이 가야 되는 보완제의 또 수요가 감소할 수 있죠. 만약에 기억에 삼겹살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삼겹살을 좀 덜 사 먹게 됐어요. 소비가 감소하면 보완제인 상추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죠. 그 다음에 자, 삼겹살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 관계에 있는 닭고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12번도 한번 그래프를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수요 보세요. 자, 수요 곡선이 자, 여기서 이렇게 요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프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기억은 무슨 뜻을 뭘 말하는 거예요? 수요 증가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수요가 감소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니은도 마찬가지야.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지? 공급 자체가 증가했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만약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 자체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팥빙수 시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옳은 설명을 골라보래요. 자, 팥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수요 증가 요인이 될까요? 아니죠. 만약에 팥이라는 거는 팥빙수의 원료잖아. 그치? 원료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틀렸어요. 자, 2번. 팥빙수의 선호도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나요? 반대죠. 선호도가 증가해야 수요 증가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유 가격의 하락은 공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예요. 3번이 맞는 거지. 자, 우유도 마찬가지로 팥빙수의 원료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증가가 나타난다. 자, 그다음에 과일 빙수 가격이 상승하면 니은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과일 빙수랑 팥빙수하고 서로 대체 관계에 있나 봐. 그러니까는 만약에 과일 빙수의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과일 빙수를 좀 덜 사 먹겠지. 그러면은 과일 빙수를 덜 사 먹으면 상대적으로 팥빙수가 더 잘 팔리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급 증가와는 관련이 없죠. 팥빙수를 판매하는 가게가 줄어들었다면, 즉 공급 자체가 줄어들었다면 기업과 니은이 동시에 발생하나요? 그렇지 않죠. 니은이 오히려 공급 증가가 아니라 공급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동차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동을 옳게 예측한 것은, 자, 이 문제도 한번 잘 보세요. 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동을 옳게 예측한 것은, 자, 획기적인 신기술이 개발됐대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대요. 자, 이 말은 즉 무슨 뜻이에요? 자, 기술이 개발되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라는 말은 그만큼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수요는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자, 그럼 어떻다는 거야? 수요는 그대로 변동이 없음. 수요는 변동 없이 그대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조금 헷갈리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로 그려서 여러분도 이제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면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잘 풀 수 있어요. 자, X축은 거래량, Y축은 가격이라고 했을 때,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공급 자체는 증가했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겠죠. 수요는 변동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냅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균형 가격은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만큼 균형 거래량, 이만큼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자, 공급이 증가하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증가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한 거네.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가격이 어떻게 된 거야? 가격이 요만큼 내려간 거네요. 그쵸? 그 다음에 거래량은 어때요? 이만큼 증가한 거네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동하지 않았다? 변동했죠. 자,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했다. 그렇지. 이게 정답이네. 이렇게 됐죠? 자, 나머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14번 문제. 자, 요거 14번 문제도 약간 풀면서 선생님이 살짝 약간 의아했던 문제인데, 약간 이 문제도 그렇게 약간 이렇게 조금 그렇게 좋은 문제 같진 않아요. 약간 애매한 문제야. 자, 시장과 그 시장의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옳게 연결하지 못한 것을 한번 찾아보래요. 자, 전자책과 태블릿 PC의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죠? 얘네들은 보완제 관계예요. 그쵸? 그러면 전자책 시장에서 자, 시장과 그 시장의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자, 그럼 전자책 시장에서 자, 태블릿 PC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태블릿 PC가 수요가 어떻게 됐을까? 증가했겠죠. 그러면 전자책도 어떻게 됐을까? 수요가 증가했겠죠. 그럼 얘도 같이 수요가 증가했어. 그러면 둘 다 전자책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네.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얘도 맞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벽걸이 텔레비전 시장에서 자, 가계 소득 수준이 향상됐대. 자, 가계 소득이 향상됐다라는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이것도 선생님이 보기에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주유소, 셀프 주유소, 그리고 일반 주유소. 자, 이 셀프 주유소는 뭐냐면은 손님이 직접 기름을 넣는 게 셀프 주유소예요. 일반 주유소는 그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이 기름을 넣어주시는 게 일반 주유소예요. 근데 얘네 둘은 서로 대체제 관계에 있다라고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일반 주유소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 주유소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됐을까? 감소했겠죠. 그러면 셀프 주유소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얘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탈모 방지 제품 시장, 그 탈모를 방지할 신기술. 자, 신기술이 개발이 되었대요. 자, 신기술이 개발이 되었어. 그러면은 그만큼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죠. 알지. 수요가 아니지. 공급이지. 공급이 증가할 수 있겠죠. 자, 신기술이 개발되면은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신기술이 개발돼서 공급이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자, 공급이 증가하면 자, 가격은 어떻게 되죠? 자, 한번 그려보자. 헷갈리니까. 자, 공급 자체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애네. 얘는 하락이다. 얘는 가격이 하락. 그래서 얘가 틀린 거야. 균형 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얘는 하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화 다운로드 시장하고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집의 감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만약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업체 자체가 감소를 했다라는 말은 그 자체가 공급이 감소했다는 뜻이겠죠.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